유럽 충격 사건이라 설마 했는데 또 뭘까요, 여러분? 유럽 경제가 몰락하고 있다는 증거가 또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걸 보십시오.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 2분기 확정치가 발표가 됐거든요. 지금까지 0.3% 성장한다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경제 성장률은 3번 발표를 하거든요. 속보치를 발표하고 잠정치를 발표하고 확정치를 발표합니다. 유럽 경제가 속보치나 잠정치에서는 0.3%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0.3%. 1분기도 0.3%. 작년 4분기에 비해서 지금 더 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 4분기 0%고 작년 3분기는 마이너스 0.1%였습니다. 그런데 올 1분기는 0.3%. 유럽 경제가 좀 나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물론 0점대이기 때문에 나아져 봤자지만요. 그런데 2분기도 0.3% 성장하면서 좀 나아진다, 더 나아진다 이런 분위기가 유럽 경제에서도 좀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확정치가 발표가 되면서 많은 부분이 수정이 됐습니다. 이게 3분기가 0%로 바뀌었고요. 4분기가 마이너스 0.1%로 바뀌면서 1분기는 0.3% 그대로 유지를 했지만 2분기는 0.2%로 줄여버렸습니다. 0.1%포인트가 줄었어요. 유럽 경제가 또 나빠진다는 이야기잖아요. 1분기 0.3%도 많은 게 아닌데 이게 다시 2분기가 마이너스 0.2%가 됐다는 것. 0.2%가 됐다는 것은 결국 경제가 또 나빠진다는 이야기니까 시장에서는 유럽은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유럽 경제는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는 맞아요. 그런데 시장 경제 앞에 이상적 시장 경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무 말입니다. 이상만 추구하는 시장 경제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유럽의 복지 이야기할 때 말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게 이상적인 복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환경도 거기에 맞춰져 있고요. 노동도 거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요. 노동의 어떤 기준에 맞춘이라고 정신이 없고요. 환경의 기준에 맞춘이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은 완전히 뒤로 밀려났습니다. 시장경제라는 게 성장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장이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노동이나 환경이 더 우선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경제가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잖아요. 회복력도 약하고요. 그 정도로 노동이 강하고 또 환경이 강합니다. 우리도 지난 정부에서 경험했습니다. 노동이 강하고 환경이 강하니까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경험했어요. 그 경험이 유럽에서는 상시화됐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나쁩니다. 실제로 유럽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를 보면 8월 달이 45.8입니다. 이 기준선이 50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5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 국면, 50 이하면 경기가 쪼그라드는 건데 45.8이에요. 45.8. 최악이죠. 게다가 길어요. 2022년 7월에 49.8을 기록한 이후로 결국 2023년은 통째 그리고 2024년도 통째 50 이하입니다. 그러니 시장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요. 지금 유럽은요 믿고 있는 게 제조업은 더 이상 힘들다예요. 제조업은 더 이상 힘들다. 지금 그만큼 이상주의적인 그런 경제 체제가 유럽의 제조업을 망치고 있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나마 말입니다. 제조업에서 찾지 못하니까 이게 서비스업에서 나온다. 이게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서비스업은요 2024년 4월을 보면 53.3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떨어졌어요. 7월까지 51.9까지 떨어졌지만 8월에는 53.3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 기본이 유럽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해준다는 그 컨셉하고 서비스업이 그만큼 잘 나가는 게 매치가 좀 되시죠. 저는 그렇지만 유럽은요. 이 서비스업만 가지고 과연 유럽이 생존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유럽의 제조업은 완전히 무너지고 또 심지어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유럽은 미국의 식민지다. 또 유럽은 중국의 식민지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유럽은 지금 제조 기반도 무너지고요. 또 산업의 활성화 정도도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유럽의 빅테크 기업 들어보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럽에 빅테크 기업이 없어요. 미국에는 빅테크 기업이 천지잖아요. 지금 중국도 빅테크 기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웨이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비아드까지. 그런데 지금 유럽의 빅테크 기업 들어보셨어요? 아예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만큼 유럽의 상황이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비스만 가지고 살려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될 것인가. 결국 말입니다. 유럽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또 금리 인하거든요. 금리 인하를 해서 지금 더욱더 서비스업을 더 살려나가겠다. 제조업이 무너졌으니까 서비스업으로 막아보겠다.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지금 4.25%의 금리를 이제 조만간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9월에 내릴 거예요. 영국도 5%의 금리를 내릴 거고요. 스웨덴도 3.5%의 금리, 스위스도 1.50%의 금리 내릴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내려서 서비스업에 대한 활성화를 더 시키면 경제도 제조 쪽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는 더 두고 볼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게 이상주의적 경제 체제로 계속해서 간다면 유럽은요. 회복이 불가능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끝판왕이 지금 유럽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유럽은 침체라는 말은 그냥 너무 쉬운 말이고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유럽의 몰락은 심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유튜브든 아니면 유럽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좋지 않은 기사가 차고 넘칠 겁니다. 그 정도로 유럽의 상황은 앞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